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육부의 중요한 정책 보고서죠.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확대 방안.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동안 왜 교육 데이터 활용이 좀 부진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그런 청사진인데요. 이게 여러분의 교육 경험이나 관련 서비스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지적하는 첫 번째 큰 문제. 바로 데이터 관리랑 개방 방식입니다. 이게 뭐랄까, 귀한 재료들이 여기저기 창고에 그냥 흩어져 있고 심지어 목록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황 같달까요? 기관마다 데이터 표준이 다르니까 이걸 연결하기가 어렵고 정작 데이터를 쓰려는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분산 관리, 그리고 좀 제한적인 개방. 이게 활용의 발목을 잡는다는 겁니다. 특히 연구자들 입장에선 개인 단위의 아주 세밀한 정보, 그러니까 마이크로 데이터가 부족해서요.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어렵다는 거죠. 보고서를 보면 그 학교 서열화 문제나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데이터를 선뜻 내놓기 꺼리는 경향도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학교 서열화 우려가 데이터 개방에 걸림돌이 된다니. 그 참 아이러니하네요.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부작용 걱정도 크다는 딜레마군요. 그럼 이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 이걸 어떻게 모으고 또 안전하게 공개하겠다는 건가요? 네, 핵심 해결책으로 2024년까지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EDIS라고 하죠. 이걸 구축하겠다고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저기 흩어진 교육 데이터를 한 곳에 딱 모아서 관리하는 일종의 데이터 중앙센터 역할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 데이터 맵, 이것도 같은 해까지 만들 계획이고요. 연구 지원을 위해선 그 수능이나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 같은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도요. 3년이 지나면 개인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거죠. 비식별 처리. 이걸 거쳐서 전체 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와, 3년 지난 수능 데이터를 전부 다 준다니 연구자들한테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데이터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걸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뭐랄까 생태계라고 하죠. 이게 아직 좀 미흡하다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민간 기업들이 교육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도 접근 장벽이 높다는 거고요. 또 공공 데이터랑 민간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나 맞춤형 진로 컨설팅처럼 우리가 진짜 체감할 만한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더디다, 이런 분석이죠. 현재 초, 중, 고 졸업증명서 정도만 가능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사실 수요가 많은 대학 졸업증명서나 성적증명서 이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아, 결국 데이터라는 재료는 쌓여가는데 이걸 맛있게 요리할 주방이나 레시피가 좀 부족하다. 약간 이런 비유가 되겠네요. 그럼 이 활용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당근책은 뭐가 있을까요? 민간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요. 교육 공공 데이터 분석 활용 대회에 실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를 새로 만들고 사업화 컨설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좀 안전하게 연계하고 결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요. 2025년부터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그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 이른바 CPNDS 생태계 구축도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 졸업, 성적 증명서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넓혀서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제도랑 정책 기반이 약하다는 점. 그러니까 전체 교육 데이터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책을 총괄 기획하고 조정할 그런 기구가 없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법령이 이것만 허용한다는 식의 포지티브 규제 중심이다 보니까 데이터 전면 개방에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가명 정보 활용의 어려움, 이것도 현장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아, 가명 정보요? 그 이름 같은 직접 식별 정보는 지우고 분석에 필요한 다른 정보는 살려두는 방식이죠.
이게 왜 현장에서 잘 안 쓰인다고 분석하나요? 일단 단위 학교에서는요, 이 감형 처리를 할 만한 전문 인력이나 기술적인 기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보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활용하기를 좀 주저한다는 겁니다. 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겹쳐 있군요. 그럼 이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뭔가요? 컨트롤 타워도 만들고 규제 방식도 바꾼다고요?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원칙적으로는 개방하되 예외적인 경우만 비공개하는 방식, 즉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감형 정보 활용을 돕기 위해서는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 같은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형 처리 컨설팅부터 데이터 결합, 안전성 검토까지 이걸 원스톱으로 지원하고요. 성공 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겠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교육 데이터를 일단 한 곳에 잘 모으고 통합 관리, 누구나 쉽게 찾아 쓸 수 있게 하고 접근성 확대, 이걸 통해서 더 나은 교육 정책이나 연구, 또 서비스를 만드는 활용 생태계 조성, 이런 기반을 다지겠다는 종합 계획이네요.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부터 법령 정비, 또 민간 협력 강화까지 앞으로 몇 년간 추진될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되느냐, 이거랑요. 또 데이터 활용을 늘리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개인정보 보호나 오용 가능성, 이런 우려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잘 풀어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계획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길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교육 데이터가 정말 활짝 열리고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다면 이 보고서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새로운 교육 서비스나 혹은 발견하고 싶은 어떤 흥미로운 통찰은 무엇인가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